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1번 노화에 따른 신체 심리적 변화와 질환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전 강에서도 제가 설명을 조금씩 드렸는데 노화가 일어나면서 질병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또 떨어지고 불편함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각각 기관마다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모든 신체 내부의 기능 면에서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노화 현상이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죠. 겉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소화기계, 혈액순환, 호흡, 신경, 배설, 생식과 같은 모든 기능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그것과 함께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서 심리적인 변화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성 질환을 공부하기 이전에 노화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화기계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강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면요. 식도를 통해서 쭉 내려와서 위에서 소화가 되고요. 위에서 소장을 거쳐서 여기 작은 부분 보이시죠? 소장을 거쳐서 큰 장, 대장을 통해서 여기 직장으로 해서 대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런 입으로 들어가는 구강에서부터 대변으로 배설되는 이 마지막 경로까지를 소화기계라고 합니다. 자, 위는 주머니 모양을 하면서 상복부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상복부 가운데 위치해 있고요. 위로는 식도가 연결되고 아래는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보시면 위는 여기 있죠. 상복부. 여기 이 그림에서는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네요. 보통은 살짝 위로 올라가 있죠. 자, 상복부 가운데 위치해 있고요. 위로는 식도, 밑으로는 여기 구부러진 곳 이쪽이 십이지장. 십이지장에서도 소화액이 분비가 돼서 위에서도 소화액이 분비가 되고요. 십이지장에서도 소화액이 분비가 됩니다. 열심히 음식물이 들어오면 섭취한 음식물을 보관하면서 잘게 부시고 소화하고 이렇게 적당한 속도로 소장으로 내려보냅니다. 소장으로 내려보내고요. 소장에 내려온 음식물들은요. 흡수할 건 흡수하고 또 배출할 건 배출하고 하면서 쭉 긴 소장의 길이를 통해서 이제 대장으로 이어집니다.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어지는 부분, 요 부분 정도에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어지는 요 부분에 충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죠? 맹장이라고, 충수돌기에서 맹장이라고 해서 맹장에서 이제 맹장염 앓는 분들은 이제 맹장을 이제 제거하기도 하죠. 넘어가는 부분을 맹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장에서 이제 대장은 소장보다 훨씬 더 큰 장이라서 이렇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 대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소화물을 항문까지 이동하기까지 도와주고요. 소장에서 흘러나온 소화된 음식물을 항문까지 이동하면서 적절하게 음식물의 영양분 흡수하고 또 수분도 흡수하고 이렇게 소화된 음식물이 변의 형태를 띠도록 이렇게 굳게 만드는 역할이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에는 정상적인 세균이 항상 존재하고요. 그 대장 내 세균들이 음식물을 분해해서 대장을 다 통과해서 이쪽 이렇게 S상 결장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S상 결장을 통해서 직장, 항문이 있는 바로 위에 직장을 통과해서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자, 대부분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음식물이 소화돼서 배출되기까지 하는데 이제 노화가 되면 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노화가 되면 맛을 느끼는 세포가 줄어듭니다. 일단 맛을 느끼는 세포가 줄어들어서 후각 기능이 떨어지고요. 미각이 둔화됩니다. 계속 음식을 잘 하시던 어머니께서 음식 맛을 잘 못 맞히시죠. 예.
나이가 드시고 노화가 되면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우리 몸에 짠맛과 단맛이 둔해지고요. 쓴맛과 신맛은 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혀를 한번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혀라고 하면요. 혀는 이런 식으로 맛을 느끼는 그 자리가 다 각각 있는데요. 자, 제일 여기가 혀 끝부분이죠. 제일 끝부분. 여기는 안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넘어가는 부분은요. 안쪽에는 쓴맛을 느끼시죠. 쓴맛. 그리고 가장 중앙에는 짠맛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는 단맛을 느끼죠. 자, 옆에는요. 신맛을 느낍니다. 자, 우리 혀는 이렇게 미각을 느끼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이 혀에 있는 미립구들이 많이 둔해지면서 세포수가 줄고 또 후각 기능이 떨어지고 미각이 둔화가 되면서 어떻게 짠맛과 짠맛과 단맛이 둔해지고요. 짠맛이 둔해지고 단맛이 둔해지고요. 신맛에 예민해지고 쓴맛에도 예민해집니다. 네. 그래서 짠맛과 단맛이 둔해지기 때문에 간을 잘 못 맞추세요. 그래서 계속 짠맛이 느껴질 때까지 많이 넣으시는 거죠. 네, 노화의 특성입니다. 자, 또 충치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 많죠. 충치가 안 좋아지시기 때문에 음식물을 씻기가 어려워지시죠. 그래서 음식물을 계속 익히거나 아니면 씻기 편한 걸로 위주로만 이렇게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편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편한 위주로 음식물을 계속 준비해서 드시다 보면 본인도 모르시게 편식이 되는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는 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자, 타액과 유액 분비가 저하됩니다. 타액과 유액 분비가 저하돼서 위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와 십이지장 몇 곳에서 소화액이 배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들어가서 위에서 소화액이 산성의 소화액이 들어와서 이 음식물들을 잘게 자르고 소화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위액이나 소화액이 이제 잘 나오지 않아요. 병이 아니고 노화에 의해서 잘 나오지 않아서 일단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특별한 노인 외에 대부분의 노인들은 음식을 드시는 양이 이제 현격하게 줄어드십니다. 자, 씹는 것이 어려워서 영양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요. 섬유식이 섭취 부족으로 변비가 생깁니다. 본인은 잘 모르시고 계시지만 드시는 것만 계속 드셔서 영양 상태가 불균형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 또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가스가 차고 변비, 설사, 구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자, 췌장에서 여기 있네요. 췌장. 네. 췌장에서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되면서 췌장은 지방을 소화하는 지방 소화효소가 배출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췌장의 소화효소도 감소되면서 이제 고기, 육류를 드시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고기를 잘 안 드시게 되고 대부분 이제 고기를 끊으시는 분들도 많고 연세가 드시면서 고기를 드셔도 한 점, 두 점 이렇게밖에 드실 수가 없게 돼요. 소화가 안 돼서. 또 췌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호르몬을 분비해주고 또 우리 몸에 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하는데요. 췌장의 기능이 노화로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분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고혈당일 때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을 적당하게 낮춰줘야 되죠. 그런데 인슐린이 안 나와서 혈당이 올라가도 잡아 끌어서 내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적당한 당을 만들어 주질 못하고요. 안 나와서. 또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보통
당뇨는 유전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65세, 70세 이상 넘어서 생기는 당뇨가 있어요. 이거는 유전이나 가족력이나 이런 걸로 인한 당뇨가 아니라 이것은 노화로 인한 당뇨입니다. 예, 따로따로 구분돼요, 당뇨가. 그런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자, 직장벽. 자, 직장벽. 마지막 여기가 직장이죠.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됩니다. 직장은 음식물이 들어가서 쭉 해서 대변이 만들어져서 배출이 돼야 되는 기관인데 탄력성이 감소돼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변이, 소변을 보고 싶을 때 느끼는 건 요의, 대변을 보고 싶을 때 느끼는 건 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느꼈을 때 대변을 봐야 되죠,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직장벽이 탄력성이 감소돼서 변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다니게 되는 변실금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발생할 수가 있고요. 간 기능이 감소해서, 자, 간 기능,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죠. 큰 장기죠. 간 기능이 감소해서 약물의 대사 능력과 제거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을 어차피 연세가 드실수록 약 종류도 많아지고 약 개수도 많아지죠. 그렇지만 간 기능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약만 드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약을 가능하면 중복해서 드시지 말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뭐 간 기능이 안 좋으셨던 분이 쭉 연세 드셔가면서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간을 보던 의사와 고혈압을 보던 의사가 달라서 처방을 각각 합니다. 자, 이 약, 저 약, 뭐 건강식품까지 다 합해서 보면 약의 개수는 너무 많아져요. 그런데 사실은 의사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안 하기 때문에 약의 개수는 너무 많아지고요. 또 중복된 처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약이 더 추가될 때는 본인이 알아서 직접 조치하지 마시고 추가될 때는 다른 질병 때문에 먹고 있는 약을 함께 가지고 가셔서 다른 의사가 처방을 하실 때 중복 처방이 없도록 그렇게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요, 소화기계에서 우리 몸에 가장 발생이 자주 되는 위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위염은요,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죠.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급성위염은 갑작스럽게 발견되는 위 점막의 염증을 말하고요. 만성위염은 급성위염이 방치돼서 계속 치유가 안 되고 오랜 시간이 재발되면은 만성위염으로 변화합니다. 자, 원인은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치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충분히 씹지 않고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입 안에서 치아를 통해서 잘게 씹어요. 씹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음식물을 잘게 씹어서 소화하기 쉽게 만들기도 하고요. 입 안에는 구강에서 우리 침이라는 게 나오죠. 침이 나오면서 침 안에 소화액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을 잘게 소화하기 쉽게, 즉 밑으로 내려가서 위나 십이지장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약간을 이미 구강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치아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입 안에서 충분히 씹지 않고 그냥 음식물을 막 넘겨요. 그러면 위에서는 이제 업무가 더 많아지겠죠. 일이 과부하가 걸리면 위에서 염증이 생기기가 쉽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아스피린 많이 드시면 위 점막에 염증이 자주 생기죠.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알코올을 계속 드신다던가, 뭔가 막 매운 거를 계속 드신다던가,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드시면 이제 위 점막에 염증이 생깁니다. 자, 또는 식습관이 한 번은 엄청나게 많이 먹고요. 한 번은 안 먹고요. 또 언젠가 또 생각이 나면 또 엄청나게 많이 먹고 또 안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그런 식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정말 제가 표현을 엄청나게라고 했는데 그렇게 조절할 수 없는 그렇게 하시면 무절제한 식습관 이렇게 하시면 위험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자, 병원균이 부패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도 염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염증이 생기면요. 처음에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위가 부푼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약간 무거워진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시고요. 자, 명치 끝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시고 또 트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트름하고 심하신 분은 이제 구토하고, 자, 식사 후 3시간이나 4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명치. 자, 명치가 어딘지 아시죠? 갈비뼈, 흉골의 끝에 있는 부분, 명치에 심한 통증이 일어납니다. 위험의 증상은, 그렇고요. 그래서 위험이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는 하루 정도는 금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를 조금 비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 다음에 위가 부담을 덜면 이제 토하는 것도 조금씩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급성 위험으로 왔을 때는 금식을 조금 하시고, 그런 다음에 위에 부담을 덜어서 미음을 드시다가 괜찮아지면 이제 유동식으로 섭취하시고, 그러다가 괜찮아지시면 된죽으로 바꿔서 드시고요. 물을 자주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의사들이 말을 하죠. 위뿐만 아니라 전신을 쉬게 하는 것이 위염증에는 도움이 됩니다. 자, 당연히 과식하거나 과음하거나 피하셔야 되고요. 또 위염에는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극적인 음식들을 피하고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는 것도 함께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을 드시기 전에도 규칙적으로 거의 비슷한 양의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소화액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위에서 소화액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소화액을 만들어낼 것인지 분비할 것인지를 위에서 계속 결정을 하는데, 한 번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한 번은 또 뭐 아예 적은 양이 아예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 위에서 소화액을 얼마를 만들어낼지 몰라서 이제 마음대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많이 들어왔으니까 많이, 그 다음에도 많이 들어올 줄 알고 또 많이, 그러면 음식물이 없기 때문에 그 소화액이 많이 분비된 것이 어디로 가느냐? 자신의 위 점막에 산도가 높은 위 소화액이 가서 염증을 오히려 일으키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보통 제산제나 진정제 등을 이제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데요. 그런 약물을 처방받으시면 처음에 위염 단계에서 규칙적으로 약물도 드시고 규칙적으로 식사와 이런 것을 드셔서 위험 단계에서 완치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만약에 위험 단계에서 치료를 하다가 그만둬서 계속 만성위염으로 되다가 만성위염이 이제 소화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소화제 드시고 소화 안 되고 그래서 막 트름 막 하시고 이러시면서 계속 6개월, 1년 이렇게 가시면 나중에는 위벽의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이 있는 위장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악화하게 된다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악화됩니다. 이런 병을 위궤양이라고 합니다. 자, 위궤양은요, 첫 번째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위점막이 자극되는 거. 또 두 번째는 스트레스. 네, 그렇죠. 스트레스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심신의 스트레스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담배나 알코올, 커피 등 자극적인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또 네 번째는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에 의한 위점막의 자극. 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죠? 한 번은 많이 들어오면 소화액이 많이 분비되고, 그 다음에도 많이 들어올 줄 알고 소화액을 많이 분비했는데 음식물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 소화액이
자신의 위 점막을 강산이기 때문에 이제 해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게 자주자주 발병을 하면 위 점막뿐만 아니라 위 근육까지도 이렇게 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 근육층에 염증이 생긴 이거를 위궤양이라고 하니까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에 대한 위 점막의 자극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감염이 됐을 때 그럴 때도 위궤양이 생깁니다. 자, 위궤양의 증상은요, 속이 쓰리고요, 소화가 안 되고요, 소화불량. 특히 새벽 1시, 2시에는 상복부, 자, 위가 상복부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상복부에 느끼는 불편감, 상복부에 느끼는 불편감이 이제 심해집니다. 이제 심해져서 위궤양이 계속 악화가 되면 이제 위에서 출혈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위에서 출혈이 되면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출혈은 아니죠. 위에서 출혈이 되면 이제 대변으로 색깔이 변하게 뭔가가 나오거나 계속 어지럽거나 뭔가 증상이 있어요. 그러거나 근데 그 상태에서도 그냥 방치하면 위가 천공이 됩니다. 천공 뭔지 아시죠? 위에 구멍이 납니다. 위에 구멍이 나고요. 자, 위가 구멍이 나는 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생기면서 위 상처난 부분끼리 달라붙거나 이제 좁아지게 돼요. 그런 거를 또 위협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천공, 위협작으로 이제 악화하게 되고요. 자, 이 위궤양은요, 약물요법을 써서 치료를 합니다. 약물요법과 함께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계속 말씀드리죠. 식이요법 규칙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업무적인 스트레스,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심신의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휴식을 해주시고 충분히 수면을 취해주시고 심신이 안정돼야만 위는 치유가 됩니다. 자,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그냥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위궤양 정도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몸의 반응들이 쉴 새 없이 막 나타나죠. 그리고 얼굴도 헬쓱해지고 모든 일에 힘이 들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병원을 안 오시거나 그러면 계속 그런 상태에서 또는 병원을 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치료를 못 하시고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서 헤어나지 못하시면 이제 위암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조기 위암은요, 암세포가 위에 점막 또는 점막 하층에만 퍼져 있는 것을 말해요. 조기 위암은. 그래서 점막에만 퍼져 있을 때는요, 빨리 알아내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완치.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암은 대부분의 암들은요, 조기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알아낸다. 조기 위암이다라고 알아냈을 경우에는 대부분 정기 건강검진 하시다가 알아내시죠. 네, 그래서 정기 건강검진도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조기 위암에서는 점막층에만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면요, 점막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점막 하층을 지나서 이제 위에 근육층까지 위 암세포가 이제 다 점령을 합니다. 예,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하면 이런 것을 이제 좀 이제 심각한 상태로 이제 발병을 하는 거죠. 자, 위암의 원인은요, 대부분은 암의 원인은 이제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전이 아니다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번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족력이라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대부분 많이 걸리더라. 그 이유가 유전 때문인지 그 이유가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기 때문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위암은 짠 음식, 염장식품 자주 드시고 그런 분들한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식습관이 우리 가족이 짠 음식과 염장식품 음식을 계속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가족
가족한테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위암은 가족력이 있고 짠 음식, 염장식품 많이 드시면 걸리게 됩니다. 위축성 위염, 악성 빈혈 등의 병력이 있으시면 위염이 자주 발병하거나 또는 악성 빈혈 뭔지 아시죠? 악성 빈혈 혹시 모르시나요? 악성 빈혈은 비타민 B12가 흡수되지 않아서 생기는 빈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빈혈에 걸리면 병원에서 비타민 B12를 정기적으로 주사해 주죠. 그런데 악성 빈혈 등의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위암으로 많이 악화가 되십니다. 그래서 항상 검진하시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흡연 많이 하시는 분들도 위암의 원인이 됩니다. 자, 위암의 증상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암세포가 자라고 있으면서도 아주 조용히 자라고 있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고요. 자, 조기 위암의 80%가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발견이 만약에 조기 위암 때 발견되었다. 이거 천운이라고 보셔야 돼요. 80% 이상이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증상만으로 또 위암, 무슨 위암 이렇게 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거를 검진하러 가셨다가 아시게 된다던가 아니면 정기검진 하시다가 아시게 되죠. 네. 위암에 걸리면 대부분 분들은 체중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자, 소화불량, 식욕감퇴, 속쓰림, 오심, 복부 통증, 불편감 이런 것이 있으신데요. 위암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원래 나는 위가 나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또 위염 정도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증상이 있고요. 빈혈, 피로, 권태감 있죠. 그리고 이제 출혈이 되기 시작하는데 출혈이 밖으로 우리가 기침을 했거나 했을 때 나오는 거를 이제 토혈이라고 하는데요. 밖으로 토혈을 하면 심각하다 생각하고 빨리 병원을 가세요. 그런데 밖으로 안 나오는 출혈이 우리 몸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딘가에 출혈이 돼서 빈혈 상태가 돼서 막 어지럽고 피곤하고 이렇게 뭘 해도 짜증이 나고 그런데 위암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토혈을 하시거나 아니면 출혈이 이제 안에서 되면은 이제 변으로 나오죠. 그래서 변으로 나오게 되면 변 색깔이 진하게 변해요. 그래서 혈변이 나온다라고 해요. 대부분 병원에 가서 검사하실 때도 대변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지 위에서 출혈이 있는지 이렇게 다 알기 위해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토를 하는 증상이 생기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암이 이제 진행되면 위에서 12지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암이 진행되면 막힙니다. 네, 막히면요. 모든 음식물은 위를 통해서 12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가야 하는데 막히면 소화액뿐만 아니라 위가 복부 팽만이 되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소화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막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내려가지 않고 거꾸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토가 이제 생기게 되죠. 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위암이 진행이 되면 처음에 아무 증상을 못 느끼시던 분이 배가 빵빵해지면서 배가 어떤 덩어리 같은 게 이제 만져집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간이 기능이 이제 비대해져서 간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죠. 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위는 말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치료는요. 수술이 이제 최선의 방법이에요. 일단 위암이다. 그러면 암이 있는 부분을 빨리 제거해내는 게 더 이상 전이를 시키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이제 위암도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제거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제거 수술만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약물 치료 또 방사선 치료를 함께 선택하기도 하고 함께 병행하기도 합니다. 자, 수술 후 5년간은 항상 재발 확인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식사를
무조건 균형 있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또 주의하셔야 할 것은 균형 있게 규칙적으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하셔야 할 것은 위를 절제하면요. 위를 절제하면 조심해야 하는 게 비타민을 잘 챙겨서 드셔야 돼요. 특히 비타민 A, C, E를 잘 섭취합니다. 왜냐하면 위를 절제하고 나면 아까 악성 균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흡수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섭취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맵고 짠 음식, 태운 음식, 훈증한 음식,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 피합니다. 그리고 금연하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됩니다. 오늘은 위암까지 하겠습니다.